자영업자가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출만 올리면 되겠지, 손님만 많이 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직원 문제는 매뉴얼 만들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교육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장사니까 당연히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에 오래오래 있었습니다. 음식 퀄리티 지키고 육수 잘 끓이고 면 상태 매일 확인하고 맛만 잘 지키면 손님은 알아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장사를 해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세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파는 것보다 많이 남기는 구조입니다. 하루 매출이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높으면 뭔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많이 팔았는데 통장에는 텅텅인 거예요. 몸은 더 힘들어지고 직원들도 더 바빠졌고 재료도 더 많이 나갔고 손님도 더 많이 받았는데 정작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매출이 높은 것과 장사가 건강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이 파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냥 많이 파는 것보다 잘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백단가는 적절한지, 내 매장의 메뉴 구성은 괜찮은지, 할인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사장 몸으로 억지로 버티는 구조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은 자존심일 수 있지만 이익은 생존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리는 사람인 동시에 돈이 남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이 팔았는데 돈이 안 남는다면 그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새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특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채용입니다. 저도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뉴얼도 만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교육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지, 사람이 바뀌어도 기준이 남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매뉴얼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 모든 걸 실행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도 대충 넘기는 사람이 들어오면 체크리스트는 그냥 종이가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장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시스템은 매뉴얼에서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채용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대기업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줄 서서 지원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가 우리 매장의 첫 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매장이 채용 공고에 시급, 근무 시간, 효율만 적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적으면 그냥 일자리 찾는 사람만 옵니다. 우리 매장이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 매장인지, 이런 게 채용 공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용 공고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거르고 우리와 맞는 사람이 지원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필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단 사람부터 뽑고 교육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뽑고 시스템으로 고치려고 하면 사장만 지칩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진작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시스템보다 먼저 채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는 법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웃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더 쉽습니다. 세 번째, 맛은 기본이고 답은 손님 반응에 있습니다. 저는 음식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맛은 정말 중요합니다. 맛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주방에만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맛을 지키는 게 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육수가 잘 나왔는지, 면 상태는 좋은지, 음식이 일정하게 나가는지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손님은 맛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들어왔을 때 직원이 어떻게 맞이하는지, 자리에 앉았을 때 불편한 건 없는지, 메뉴 설명은 잘 되는지, 음식은 언제 나오는지, 부모님을 모시고 왔을 때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지, 아이와 함께 왔을 때 편안한지, 계산하고 나갈 때 기분이 어떠신지, 이 모든 게 손님에게는 우리 매장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방 안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은 보이지만 손님의 표정은 잘 안 보입니다. 주방에서는 맛은 볼 수 있지만 손님의 불편은 잘 안 보입니다. 주방에서는 조리 속도는 알 수 있지만 손님이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인지까지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홀에 나와야 합니다.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굳이 원하지 않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맛은 주방에서 만들지만 매출의 힌트는 홀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맛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장의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자영업자는 요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고, 손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서 줄여주고, 손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배려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결국 다시 오고 싶은 매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3가지. 첫 번째는 많이 파는 것보다 많이 남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채용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맛은 기본이고 답은 손님 반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많이 팔면 되는 줄 알았고 사람은 뽑아서 교육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맛만 좋으면 손님은 알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사를 해보니까 그 생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사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알고 해야 합니다. 많이 파는 기준이 아니라 남기는 기준, 사람을 쓰는 기준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 맛을 지키는 기준을 넘어 손님의 마음을 읽는 기준, 이 3가지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저도 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매출은 나오는데 돈이 안 남거나 직원 문제로 계속 힘들거나 맛은 자신 있는데 손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사는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버티기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버티는 장사에서 잘하는 장사로 가야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배우고 실행하고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